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11번째 시간 아두이노 OLED 디스플레이 코드 살펴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순서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OLED SPI 디스플레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OLED에 대해서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이어링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동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LED U8 글리브라는 라이브러리와 함수 구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U8 글리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OLED를 구동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OLED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OLED SPI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활용하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OLED이며 SPI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즉, 아두이노가 측정한 미세먼지 데이터, 그리고 팬 스피드, 오토 매뉴얼 모드, 이러한 정보들을 시연하기 위한 표현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화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PI가 어떤 통신 방식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두이노와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즉 타이젠 OS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키엇이라는 통신 방식을 활용한다고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SPI는 무슨 통신인가? 우리 아이스키엇이는 양방향 반이중 하프 듀플렉스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SPI는 양방향 풀 듀플렉스, 즉 전 이중 통신이 가능한 그러한 통신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면은 직렬 주변기기 인터페이스 버스 또는 SPI 버스라고 불려지는데요. 아키텍처 전 이중 모드로 모토로라 아키텍처의 이름을 딴 동기화 직렬 데이터 연결 표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치들이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로 통신을 하면서 마스터 장치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초기화하고 여러 슬레이브 장치들과 개별적으로 슬레이브 셀렉트 또는 칩 셀렉트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활용된 핀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VCC. 이거는 핀 번호라기보다는 동작하기 위한 전원 소스 단위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그널 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클락, 그리고 마스터 아웃풋 슬레이브 인풋, 그다음에 여기는 리셋, 여기는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제 DC라는 거를 잡아놨어요. 이쪽에는 이제 미소 쪽에는 DC가 없습니다. 지금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쪽에는 DC라고 없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하는 제조 회사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이 내용들은 주로 우리가 저번 시간 살펴봤던 데이터 시트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CS는 보통 이제 칩 셀렉트라고 해서 또는 슬레이브 셀렉트라고 해서 멀티 슬레이브를 이용할 경우에는 칩 셀렉트, 이게 이제 액티브 로우로 해서 마스터와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클럭 시그널, 그리고 마스터 아웃풋 슬레이브 인풋,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슬레이브 셀렉트 또는 칩 셀렉트,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핀을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 이것이 바로 SPI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I 통신 방식을 보시면은 동기식 양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 그러니까 클럭 시그널을 통해서 동기화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기화가 아닌 이제 비동기식 방식은 UART라는 통신 방식이 있는데, 그 UART라는 통신 방식은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알기 위해서 그 데이터 앞단에다가 스타트 또는 데이터 뒷단에다가 엔드라는 그런 비트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기식 방식은 이 클럭을 활용한다는 점, 이 클럭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타이밍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SPI 방식은 동기식 양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4개의 핀을 활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 구조 자체가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연결된 쉬프트 레지스터와 같은 형태로 통신이 된다는 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마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슬레이브를 하나 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또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얘는 마스터가 되고요. 얘는 슬레이브가 됩니다. 자, 통신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볼게요. 한번. 지금 숫자가 0, 1, 0, 1, 0, 0, 1, 1 총 이렇게 8개의 비트로 구성된 1바이트가 되죠. 자, 근데 이거를 ASCII로 보내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숫자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x 5, 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되죠. 그래서 0x53 이 숫자가 클럭 타이밍에 맞춰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슬레이브에서는 또 마스터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F라는 거, ASCII로 F가 0x46이니까 이 데이터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넘어올 때는 얘는 10, 11, 00, 1010이 되고요. 여기서는 01, 10, 00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클락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가 넘어온다. 그래서 0 넘어오고 또 1 넘어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이쪽부터 보시면은 0 넘어오면은 1로 딱 넘어오고, 클락이 하나가 넘어오니까. 그리고 얘도 1로 넘어가니까 0 넘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클락이 넘어가면은 1 넘어오고, 여기도 1 넘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클락이 넘어가면은 0이 넘어오고요. 여기도 역시 0이 하나 넘어오고요. 또 하나의 클락이 넘어가면은 0 넘어오고 1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클락이 넘어오면은 0이 넘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락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송신이 되고, 동시에 마스터가 보내면서 슬레이브 쪽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쉬프트 레지스터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옮겨주면서 하나씩 비트를 이동시키는 쉬프트 레지스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쉬프트 레지스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슬레이브 쪽에서도 마스터로 쉬프트 레지스터 형식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가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일로 밀어주니까 마치 쉬프트 레지스터처럼, 아니면 Q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 돌아가면서 서로 서큘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쉬프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양방향, 그리고 동기식, 클락에 따라서 동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기식 양방향 통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슬레이브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S 또는 CS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슬레이브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슬레이브 선택하기 위한 핀들을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브가 하나다, 또 슬레이브가 2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슬레이브 말고, 그러면은 이거를 CS1이라고 하면은 얘가 1번이 되고요. CS2라고 하면은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같이 쓸 수 있는 선인데 얘는 따로 써야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 칩 셀렉트 라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핀이 여러 개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핀을 설정해 줘야 되는 이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슬레이브 1을 선택했다 라고 했을 때는 슬레이브 1이 액티브 로우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슬레이브 2가 선택됐다. 그럴 때는 얘가 액티브 로우로 떨어지게 되면서, 자,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슬레이브를 선택하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OLED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I 타입이다 보니까 OLED에 대한 와이어링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2C를 썼을 때는 뭐 VCC 그라운드를 빼면은 보통 이제 두 개의 핀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5개의 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리셋 핀이기 때문에 여기를 빼더라도 총 4개의 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이건 이제 우리가 쓰는 핀은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에 종속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SPI 통신을 위한 핀이 따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번부터 10번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스터, 클락, 슬레이브 인풋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핀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68 GILB 요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에서 요구하는 그 핀으로 미리 셋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핀 번호를 약간 수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게 순서대로 쭉 맞춰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5 또는 D0라고 하는 이 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락 시그널 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D1 또는 D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스터 아웃풋 슬레이브 인풋 모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세 번째 선은 리셋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제 DC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DC. DC는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미소가 됩니다. 그리고 CS 얘는 칩 셀렉트 또는 슬레이브 셀렉트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핀이 바로 9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와이어링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세팅을 해 놓은 부분이죠. 다 세팅을 해 놓은 부분이고, 여기만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신호선은 그대로 쓰시고요.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VCC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브레드보드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VCC 라인이고 여기는 그라운드 라인이죠. 색깔을 바꿔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와이어링 해 주시면은, 그리고 껐다가 키시면 혹은 리셋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바로 여기가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직접 와이어링 해보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직접 와이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OLED와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준비한 SPI 방식의 128/64 OLE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다 핀이 있죠. 앞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실까요? 그러면은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그라운드, VCC, 그리고 클락인, CLK와 그다음에 모시, 리셋, DC는 바로 미소가 되는 거죠.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자, 그리고 끝에는 칩 셀렉트 또는 슬레이브 셀렉트라는 핀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그 헤더 핀을 연결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케이블 있죠. 핀 케이블 있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와 VCC 쪽은 이렇게 갈색과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이쪽에 VCC와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브레드보드 쪽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VCC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도 같이 연결합니다. 이거는 제가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렸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점핑을 해서 점퍼선 하나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연결해 줬었던 건데, 이거는 바로 그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클락부터 미소, 리셋, DC, CS 이 5가지 핀을 순서대로 13번부터 9번까지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클락에 해당하는 하얀색 선을 13번에다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은 모시 마스터 아웃풋 슬레이브 인풋입니다. 이거는 12번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리셋, 이것은 10번, 11번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초록색 선인 DC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S는 9번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얘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LED가 OLED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어오고 잘 작동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이 지금 플로팅 상태로 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핀까지 텍트 스위치를 위한 핀까지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로고가 뜨고요. 로고가 총 6개의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에어 컨디션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LED 연결한 작업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OLED UA 글리브 라이브러리와 함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LED UA 글리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OLED뿐만 아니라 LCD 및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전용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UAG2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업데이트랑 모디피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얘는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나 모디피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에서 SPI 방식을 써서 OLED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SPI를 썼고 왜 아두이노에 연결을 했냐,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두이노에 연결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라이브러리 때문입니다. 현재 그 타이젠의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려면은 어느 정도 변경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 라이브러리 안쪽까지 살펴보진 않아가지고 타이젠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져다 쓰려면은 뭔가의 변경사항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런 변경 없이 아두이노상에선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커톤 기간은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SPI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두이노와 물렸고요. 그럼 왜 SPI를 썼냐? 아두이노가 지금 아이스켜시를 통해서 타이젠,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이스켜시로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SPI 방식을 통해서 OLED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예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예시입니다. 먼저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128 곱하기 64라는 OLED 또는 LCD에다가 찍으려면은 먼저 헤더 파일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8 글리브 sh1106 언더바 128 곱하기 6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U8G라고 됐죠. UHG 여기다가 핀 번호를 선정해 주는데 이 핀이 각각 어떤 의미냐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D0 클락 시그널, D1 모시 마스터 아웃풋 슬레이브 인풋, CS 얘는 이제 칩 셀렉트 또는
슬레이브 셀렉트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DC는 데이터 커맨드. 데이터 커맨드는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리셋, RES 핀까지 해서 총 5개의 핀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루프문과 드로우 이 두 가지 펑션 안에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루프문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죠. 보통 이제 AVI라든지 아니면 이제 엠베드 같은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 루프문은 결국에는 메인문 안에 있는 Y라든지 아니면 메인문 바깥에는 이제 Y를 빼줘가지고 돌리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문 안에 들어가시면은 총 한 5개 정도의 라인이 답니다. 이 라인 5개 써주시고 이건 아마 공통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드로우문 안에서 개별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만 조금 달라집니다. 보시면 먼저 set font라고 해서 폰트에 대한 정보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uh.drawstr 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X고 이게 Y입니다. 근데 여기가 구조가 조금 뒤집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Y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Y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X 방향이 되고요. 자, 그러면 0,20이면은 0,20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0,20 하고 헬로 월드를 찍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OLED UA 글리브 라이브러리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함수 구조와 코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지 변환 등을 위한 기능으로 함수 구조가 약간은 변환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미세먼지 페이지, 그리고 팬 스피드 페이지, 오토 매뉴얼 여부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 변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드로우라는 펑션, 이 펑션 안에 보시면은 이 세 가지 페이지를 시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OLED 타입을 위한 이제 통신 방식 선언이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OLED를 위한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전역 변수인데 이니셜 카운트와 프레임 컨트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니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화면, 이 초기의 화면 로고를 시연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여기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const unsigned 캐릭터 배열 있죠.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시연할 그래픽 데이터 있죠. 이거에 대한 로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 종이 공책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페이지를 쭉 넘기면 그 그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각각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각각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500ms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움직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드로우 펑션과 그 다음에 루프문 안에 있는 코드를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드로우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니셜 카운트가 1부터 6까지 나올 때 각각 페이지가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페이지가 500ms 단위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루프문이고요. 여기는 이제 드로우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루프문 안에서 500ms 이 단위로 이니셜 카운트를 플러스를 하나씩 시켜주면서 여기서 호출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 끝나면은 값이 이니셜 카운트가 7로 되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1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1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프레임 0, 프레임 컨트롤 1, 프레임 컨트롤 2라고 되어 있는데 총 3개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번,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은 미세먼지, 입자별 농도 측정 영역.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것을 추천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팬 스피드 영역, 그 다음에 자동화, 오토, 매뉴얼 이걸 설정하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루프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OLED 코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펑션들의 구조라든지 순서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먼저 헤더 파일을 선언을 해주죠. 헤더 파일을 인클루딩 해주고, 그 다음에 U8 글리브 언더바 SSH 1106 언더바 128 곱하기 64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핀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니셜 카운트에 해당하는 변수와 전역 변수와 그 다음에 프레임 컨트롤에 해당하는 전역 변수, 얘는 OLED 페이지죠. 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이제 로고 쪽 화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관련된 전역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로고 화면에 해당하는 unsigned 타입의 캐릭터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이게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더 내려오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드로우 펑션이 보이죠. 드로우 펑션.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카운트가 1, 2, 3, 4, 5, 6일 때까지는 이렇게 로고를 찍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맵 P라는 그 펑션을 이용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다양한 기능들은 이제 각자 사용자들 상황에 맞춰서 펑션을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펑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 화면을 시연하고요. 이때는 이 화면을 시연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시연하는 화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로우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은 128 곱하기 64 비트맵 로우 데이터 뭐 추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LCD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LCD 어시스턴트.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로드해서 추출을 하면은 이제 사이즈에 맞게 우리가 이런 로우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로고 화면이 다 나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이쪽 화면이 시연이 되겠죠. 이 화면은 입자별 농도를 측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X쪽, Y쪽 11, 7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L 스페이스를 16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윗줄과 아랫줄, 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 폰트를 해서 이러한 폰트를 잡아주고 드로우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네모를 그려줍니다. 네모를 그려주고 위치를 잡아서 여기다가 에어 컨디션이라고 적어주게 되죠. 그래서 7,11 위치에다가 에어 컨디션이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콤마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이동합니다. 커서를 이동하고 다시 또 글자를 찍어주고요. 얘는 이제 이 캐릭터 배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sprintf 가지고선 얘는 이제 인트형 타입이었죠. 인트형 타입을 이렇게 a 버프에다가 배열 형태로 캐릭터 배열 형태로 집어넣고 스트링 문이니까 찍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포인터로 들어가겠죠. 이제 포인터로 들어가서 스트링을 찍어주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이제 X와 Y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PM 2.5 찍어주고,
똑같이 데이터를 PM2.5에 해당한 데이터를 받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런 단위까지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팬 스피드 영역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글자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글자도 있죠. 글자도 있지만 이제 박스, 채워져 있는 박스와 그 다음에 비워져 있는 박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서 뭔가 배터리 칸이 이제 차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고선 팬의 속도를 표현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우 박스 가지고선 드로우 박스와 드로우 프레임 이 두 가지 가지고 드로우 프레임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박스고 드로우 박스는 채워져 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오토 모드, 그다음 매뉴얼 모드 이 두 가지 선택하는 거 간단하게 이제 글자로만 찍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셋업 쪽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루프문 보시면은 루프문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UHG.firstpage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밑에 do while문 있고요. 방금 봤던 드로우 펑션 받고 요 밑에는 딜레이를 어떻게 줄지가 결정이 됩니다. 딜레이가 초기에 로고가 나올 때는 500ms로 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루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50ms 기준으로 화면을 시연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OLED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텍트 스위치를 가지고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코드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